안녕하세요. 경찰행정법 강사 수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시험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죠? 먼저 저랑 인연을 맺고 올해 합격해보고 또 승진하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겠죠. 그죠?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지금 경찰 시험에서 이 행정법은 지금 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뭐 사실 법 자체가 저를 사실 멀리 가게끔 만드는,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글처럼 느끼지 않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접하실 때 그런 아마 기분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도요,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행정법을 접근해서 이 행정법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행정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입문 강의 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이란 놈이 도대체 어떤 법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먼저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먼저 입문 특강은 이미 여러분들 강의해서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반드시 이걸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입문 강의가 있죠. 그죠? 입문 강의. 입문 강의를 발판 삼아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로 넘어오는 겁니다. 기본 강의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죠? 그럼 기본 강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약술을 준비할 수 있겠죠. 약술. 약술 특강을 하게 돼요. 약술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례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될 기본 강의가 해당되겠죠. 그럼 이제 기본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이 기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숙지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약술 문제든 사례 문제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본 강의가 단순한 무슨 약술 문제 결합되어 있는, 그건 기본 강의 교재가 아니에요. 그건 약술 강의 교재지. 시중에 지금 경찰 관련 교재로서 진정한 기본서로서 출간되어 있는 책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책이 진정한 기본서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서는 약술 강의와 사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되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 기본 강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진행할 것이 바로 이 사례 강의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대충 윤곽이 잡혀요. 올해도 제가 약술 특강에서 한 4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걸 집중 관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데 거기서 거의 100% 다 출제가 됐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시험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약술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 사례에서 결판이 나게 된다는 점, 그만큼 사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는요, 약술처럼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례 강의를 제대로 듣고 이걸 통해서 실전에서 사례 문제를 풀어가려면 기본 강의의 베이스가 정확하게 축적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례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의로서 약술 특강. 이 약술 특강은 각각 교재를 보면 기본 강의는 이제 기본서가 있죠, 여러분. 경찰행정법 기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경찰행정법 사례집이 있죠, 그죠? 사례집이 있고요. 사례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약술 특강은 뭘 가지고 진행할 거냐면 제 교재가 세 권 있는 거 아시죠? 기본서, 그 다음 사례, 그 다음에 이제 핸드북이 있잖아요, 그죠? 핸드북. 사실 핸드북은 1차 목적은 약수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에 자투리 시간 활용하면서 또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만 이 핸드북은요, 약술만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례까지 다 커버될 수 있도록 쟁점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총 한 95개의 여러분들의 시험에 관련된 걸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북에 수록되어 있는 주제 중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40개 정도의 주제를 뽑아가지고 집중 제가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변이 없는 한 그 안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약술 문제는. 그래서 네 번째 강의를 그걸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게 다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종이에 표출되지 않으면 채점자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이게 이제 5번째 과정이 될 겁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한 8회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약술 문제, 사례 문제를 실전처럼 100점 만점을 해서 출제하고 제가 직접 채점해서 강평하고 또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게 돼요. 최종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이 최종 정리에서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될 중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2023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올해 여러분과 저가 같이 진행해야 될 전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진행이 됐죠. 그죠? 그래서 입문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본 강의를 듣기가 또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입문 강의에 겹쳐지는 부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테니까 입문 강의 반드시 여러분들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끝나오는 이미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기본 강의를 발판으로 이제 사례, 약술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경찰 관련 행정법 공부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지식을 이제 한번 표출함으로써 실전에서 써먹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연마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될 것을 정리함으로써 1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이 기본 강의에 쓸 이 기본서는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제 5판 버림말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제 5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그 행정기본법이 이제 작년에 새로 제정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반영돼서 출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짐없이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것은 정리해서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 또 최근에 행정절차법이 또 개정이 됐죠. 중요한 부분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또 바뀐 법을 반영해가지고 기존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변형 수정해가지고 책을 완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점점 완성도, 즉 거의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단계의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 판례들, 최근에 중요 판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판례 중에서 최근에 맞지 않고 새로운 판례로 나온 게 있으면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기본 체계는 기존 교재와 거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 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평이하게 만들고 좀 읽기 쉽게끔 가독성을 좀 더 높여놓은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하죠, 여러분들. 저도 수험생활 할 때 막 급해가지고요. 저도 수험생활 늦게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고시를 뭐 30 넘어서 32살 때 저도 고시 준비를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만 앞서가지고 막 1년 가까이 거의 뭐 허겁지겁 날려버리고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준비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정돈해가지고 좀 마음을 깔아앉히고 하니까 훨씬 빨리 합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빨리 합격하고 싶죠. 그런데 공부는 솔직한 거예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1년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당연히 합격해요. 근데 이걸 따라오는 과정에 여러분이 초심을 잃는다고 지금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한 달만 지내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이 과정을 쭉 따라 오신다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체계적으로 제가 행정법을 지금 경찰 행정법 분야에서 전달하고 있다고 수험생들이 계속 그런 글도 많이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전달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아무 걱정 없이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문특강에 이미 다루었지만 뭐 인문특강 또 혹시 안 듣고 바로 점프해가지고 지금 기본 강의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복습 차원에서 제가 이 행정법이라는 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하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칠판 잠시 보세요. 이 행정법의 체계인데 일단 행정법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그 다음 작용, 그 다음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법은 이제 행정을 기울하는 법이고요. 그런데 이 행정을 하려면 뭔가 행정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주체를 조직하기 위한 그게 있고요. 그 다음,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작용이 잘못됐을 때 국민을 구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원래 이렇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뭐 인문 강의 때 했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이 있었고요. 그 왕이 지배하던 이 시대 땐 당연히 왕은 그 당시는 국가 이꼬로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대 때도 당연히 국가가 국가의 운영을 하는 다양한 행위를 했겠죠. 그럼 이때도 행정은 존재했었어요. 그죠? 행정은 존재했는데 이때 행정할 때 법의 지배를 받으면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는 왕이 주먹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는 왕이 이 행정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치의 시대다. 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 이때를 우리는 절대 군주 시대다라고 부르죠. 절대 군주.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 뭐 시민혁명이 터지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그냥 암을 맡을 수 없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렇게 있으면 국회를 만들죠. 오늘날에. 그죠? 만들어가지고 대표자를 왕한테 파견하죠. 뭘 만들어서 갔겠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행정을 할 때 이 법에 의해서 행정하세요. 이래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단두대 이슬로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법이 드디어 이게 바로 행정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이제 행정을 할 때 주먹으로 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하는 이 시대를 드디어 법치국가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드디어 법치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걸 행정 분야에서 법치행정이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행정법은 뭐냐 하면 왕이 국가잖아요. 곧 국가가 행정을 할 때 지키고 따라야 될 법이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 또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기본 이제 입문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지금 현재로 한번 바꿔보면 행정법 전체 체계가 잡히겠죠. 왕이 오늘날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 자, 국가는 행정법에서 이제 행정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행정주체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다양한 행위를 하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행정작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 그죠?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마음대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뭐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행정법이 될 텐데.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할 때 법. 그게 대표적인 이제 행정법 중에 하나가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는 거 있죠.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취소하겠죠. 근데 아마 입문 강의에 배우다시피 여러분들, 국가는 법인이죠, 법인. 법인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신 움직여줄 행정기관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행정기관, 대통령, 뭐 각부 장관, 뭐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이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합니다. 뭐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을 법치행정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위반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했다. A가 음주운전한 적도 없는데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이겠죠. 도로교통법에 당연히 음주운전 했을 때 족치도록 되어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는요, 제가 아마 입문 강의도 했지만 이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 다음 A, 이건 국민이죠. 국민은 행정객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은 이제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공익은 앞으로 전체 이익,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법은요, 기본적으로 한편으로 공익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사익도 보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군주 시대 때는 아무리 돈을 벌어놔봤자 소용없죠. 왕이 다 뺏어가 버리면 말짱하기잖아요.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마음대로 재산 못 뺏어가죠. 세법, 즉 국회가 만든,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세법에 의해서만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세법에 어긋나서 여러분 재산을 뺏어가면 여러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부재를 받게 되고, 이게 행정법이라고. 그래서 행정법은 한편으로는요, 세법에 근거에 있으면 국가가 여러분 돈을 뺏어가가지고 도로도 깔고 다리도 놓고 하는 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법에 어긋나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즉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법의 양면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행정작용에 뭐 운전면허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숱한 행정작용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행정작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치행정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인문특강 때.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4가지예요. 주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형식, 이 4가지 각도를 다 지켜야만 법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보면 주체는 뭐냐면 이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법에 정해지지 않은 자가 운전면허 취소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면 그건 주체에서 벗어난 위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를 세무서장이 했다. 그러면 주체에 벗어난 법치행정에 벗어나서 위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법률 우위하고요. 그 다음 법률 유보. 이 2가지를 갖고 기본적으로 논의합니다. 뭐 인문특강 때 다 했던 거니까요. 이제 법률 우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법에 뭐 소득이 1억이 되면 세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소득이 1억인데 세금을 2천만 원 때리면 이 세법에 위반됐죠. 법률 우위라는 건 위반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법률 위반은 뭐냐면 애시당초 세금 1,000만 원을 때리려면 세법에 이런 경우에 세금 때릴 수 있다는 근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법이 없으면 절대 세금을 때리면 안 되고요. 이런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A가 음주운전을 백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법률 유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냐 하면 이 국가가 이 친구가 음주운전했다고 운전면허 취소할 때 덥석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뺨을 때리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걸 절차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청문이라든지 뭐 하소연도 듣고 나서 하고요. 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지 이유도 제시한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절차라고 그래요. 그럼 형식은 뭐냐 하면 운전면허 취소할 때 야, 너 운전면허 끝이야.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로 작성해서 날아온다고요. 그 문서로 하는 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가지고 행정작용하면 그건 법치행정에 반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법의 사례 문제도요. 결국 뭐냐 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하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런데 이 행정작용이 이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 문제라고요. 국민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가가 한 이 행정이 이 법치행정, 이 준의 처령에 어긋나서 행정작용했으니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구제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국가 쪽에서는 이대로 했는데 뭔 말이 맞냐? 그걸 강조하면서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행정법 사례 문제라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행정작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전면허 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뭐 세금 부과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숱한 행정작용이 있다고요. 이 숱한 행정작용을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던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행정입법도 있고요. 그 다음 뭐 행정행위도 있고, 행정행위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여기 보면 행정을 규율하는 국내 공법인데, 그거 조직과 관련된 행정법을 이걸 행정 조직법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작용 있죠. 요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행정작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요 법대로 안 해가지고 국민을 슬프게 했었을 때 국민을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행정법의 한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는 요 구제법이다. 행정 구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을 할 때도 다 법 따라. 그 법이 뭐다? 행정법 중에서 행정작용법.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행정법 거의 다 행정작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입법, 행정의 기타 이런 숱한 행위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 무슨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법치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법치행정대로 해야 되는데 법치행정 이걸 준수를 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놓고 이제 국가, 국민이 싸우는 게 행정법이니까요. 준수를 했다. 준수하면 이거 이제 이 행정작용은 적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적법이라는 건 법에서 아마 여러분 인문 강의 했지만 법이라는 건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를 배분한다고 그랬죠. 그럼 법대로 하면 그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즉, 권리하고 의무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법대로 운전면허 취소를 하게 됐잖아요. 법을 지켜가지고. 그러면 A는 운전하지 말아야 될 뭐가 생긴다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적법이 되면요. 국민은 그걸 지키고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그래서 적법이 되면 국민 A는 이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A가 이걸 준수는 위반 내지 A가 위반 내지 준수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제 A가 준수, 위반하지도 않고 준수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행정 목적이죠. 여기에 개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취소했는데도 운전하면 내버려둬야 돼요. 족치해야 돼요. 족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준수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법 반대말이 뭐겠어요? 위법. 위법이 되면 유효 반대말은 무효가 되겠죠.
즉 권리하고 의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가 도로교통법에 위반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했다. 그러면 A는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 돼요. 그런데도 운전 못하고 막아가지고 A를 슬프게 하고 있죠. 그러면 A는 운전면허 취소했던 거 소송을 통해서 확실히 없애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법이 되면 A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A의 권익을 만약에 침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제 A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행정구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행정구제는 국민 A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익. 근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켰을 때는 국가한테 힘을 실어줘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법을 위반했었을 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이게 행정법이 다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앞으로 여러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주제는 간단해요.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법치행정에서. 그래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작용을 할 때 과거에는 인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법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게 행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은 법대로 안 했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행정법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 쪽에서 국민을 향해 숱한 행정작용을 하게 될 때 이런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 여기 이제 행정작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요 있죠. 행정구제. 이게 행정구제법이 되고요. 그 다음 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사실은 인문특강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행정작용이에요.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 교재 목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제 1편이 목차를 잠시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잠시 한번 펴보시면 그 제 1편에 보시면 행정법 통론 해가지고 이 행정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행정이 뭔지. 그리고 이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겠죠. 그래서 제 2장에 보시면 행정법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에 보면 행정상 법률강지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건 아마 인문 강의 때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고 이건 권리가 생기고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재산 뜯어갈 수 있는 권리 뜯겨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 권리 의무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뭐라 한다고? 법률 관계다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목차 보시면 행정작용법 되어 있잖아요. 행정작용.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숱한 행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렇죠. 그래서 1장에 보시면 행정입법 되어 있고, 그 다음 2장에 보시면 행정행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장에 그 밖에, 즉 기타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편에 보시면 절차 정보 공개 있죠. 여기 절차 있죠. 이 절차. 이런 행정작용할 때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있다고요. 그런 걸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숱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국민 쪽에서 좀 보좌하는 제도. 그게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편에 보시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법치 행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했다면 국민은 그걸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쥐어준다고 그랬죠. 국가한테. 그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세금 안 내고 개기면 여러분들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당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 운전면허 취소됐는데도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벌금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이제 제4편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제5편에 보시면 이제 행정구제법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죠. 이제 법을 안 지키고 쉽게 말해서 법치 행정에 반해서 행정작용했으면 그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 게 있다면 국민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구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6편이 경찰행정법이죠. 이 행정작용 중에서 이 총론 파트에서 배우는 것은 보통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을 배우고요. 이제 특별한 영역, 특별한 행정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따로따로 떼서 배우게 되는데 그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는요, 고시와 달리 강론 파트 중에서 강론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경찰, 환경, 그 다음 뭐 그것부터 숱한 게 있는데
그 특수 분야의 행정작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경찰작용만 별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 중에서 특별작용으로서 경찰 행정을 별도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경찰 행정에도 우리 앞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다만 여기에서와 다른 좀 특이한 것들을 별도로 더 배우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행정법 전체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인문특강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강의를 듣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복습이 될 것이고요.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 행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감상하시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어디서 출발됐다고요? 그렇죠. 인치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 법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행정법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법치 행정의 원리예요. 즉 행정을 할 때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원리가 없다면 행정법은 있어나마나한 거죠. 그죠? 따라서 행정법의 주제는 간단해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할 때 이 법치 행정을 지키면서, 법치 행정의 원리를 지키면서 행정을 했냐 안 했냐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사례 문제도 다 그거 가지고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적법이냐 이법이냐를 가지고 국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그게 바로 법치 행정을 했냐 아니냐를 싸운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4가지 각도에서 준의 재령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하고요. 이 행정작용이 뭔지 하나하나 배워갈 거고, 이 행정작용을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진행되어 간다는 거. 대충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이 어떤 모양을 그려가는지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한마디로 하면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행정법 공부는 거의 8분 능선을 넘어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고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했냐 안 했냐 이걸 계속 배우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 됐죠?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 위한 기초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1편 행정법 통론부터 해서 이제 기본 강의를 위한 여정을 같이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